명지고등학교 2023년도 고등학교 1학년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선택, 바른 대입, 확실한 성공, 명지. 이 이름은 학교마다 좀 타이틀이 다른데요. 우리 명지고등학교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곳곳에 키워드로 내걸고 있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이번에 꾸며봤습니다. 자, 성공적인 대입 전략, 명지는 명지만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요. 다른 얘기나 다른 동네 얘기 말고 우리 명지고등학교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입의 상대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두 개체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이죠. 대학의 애들 어떻게 뽑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물론 명지가 돼서 이제 우리 학교고 한 배를 탔습니다만 명지고는 학생을 평가하죠. 내신으로 평가하고 또 학교 프로그램 안에는 아이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명지고등학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학에 대한 이해와 명지고등학교의 평가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이거를 좀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뭐죠?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내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래서 전략을 짜는 것이 10번을 싸워도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명지고등학교는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명지고등학교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명지고등학교는 전국에서 한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있을까요? 전국에는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가 1752개 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1752개요. 명지고 몇 등 정도 할까요? 그 중에서? 자, 일단은 100, 200등까지 한번 딱 잘라보면은 이제 많이 들어봤음직한 그런 고등학교가 여기에 속해요. 예를 들어 작년 수능에서 이제 만점자가 총 3명이 나왔는데 재학생이 2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뭐 현대 청운고 나온 여학생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 이제 여기에 속한 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100에서 200등. 그리고 뭐 용인 외대부고, 뭐 민사고, 또 전주 상산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있진 않아요, 솔직히. 자, 그리고 300에서 400등까지 딱 끊어보면 여기 누가 있느냐? 이제 광역자사고 학교들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공부 좀 꽤나 빡세게 시키고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요 400등 정도까지 속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그렇게 오류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명지고는 여기에는 없어요, 솔직히. 그 다음부터 이제 500에서 900등까지가 일반계 지역의 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명지고는 요 정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1700등 이런 건 아니에요. 1000등 바깥으로 넘어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 교육열 나름대로 빡센 우리 학교가 바로 명지고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이라고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 명지고 우리가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교복 입고 입학을 탁 할 건데 거기서 우리 딸 아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명지고 안에서 1에서 9등급까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을까? 아직 정확하게 혹은 대략적으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도 있습니다. 이주아학원 중3 과정을 거치셨다면 저희가 중3 과정을 통해서 미만고라는 시험을 봐요.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한 4, 5년째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시험인데요. 중3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중3이 딱 되는 그 과정부터 국영수 시험을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실시간으로 OMR 체크까지 하는 시험이고 공식적으로는 2번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4번을 더 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이 이제 내가 고등학교나 명지 갈까 뭐 충암 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명지 갈까 예일 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희망 고등학교에 갔을 때 요 국영수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내신이 대략 몇 등급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성적표를 저희가 드렸어요. 근데 시험은 한 번 봐갖고는 모르잖아요. 애가 시험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크게 2번을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해서 시험장이 정말 좀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의미가 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학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아마 명지고를 희망고로 선택을 하셨다면
대략적으로 몇 점 몇 등급인지를 어느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찐 현장으로 탁 들어가서 이제 5월달에 중간고사 볼 건데 이렇게 1년의 과정을 쭉 거쳐서 학생이 결국에는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 될 수 있겠죠? 그쵸? 요 정도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5등급, 6등급, 7등급이다 이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학원 막 다니고 해봤자 원하시는 결과는 사실 안 나올 거니까 조금 군대 갔다 와서 뭐 보내든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6등급, 5등급 나오면 대입은 좀 어렵지 않나? 명지에서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여기 정도에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내신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때 4번 보겠죠, 시험. 중간 기말, 중간 기말. 2학년 때도 4번 보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2번을 더 봅니다. 이렇게 합치면 총 10번의 중간 기말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3학년 1학기까지의 총 내신이 다 끝나고 서류 다 꾸려서 고3 9월 달에 원서 6장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신들을 받고 우리가 수시의 원서를 쓰게 될 때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문이 한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라고 써있는 손잡이를 돌려서 대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교과라고 써있는 손잡이를 돌려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논술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수시에서 만약에 다 떨어졌다. 그러면 정시 가는 거죠. 혹은 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애는 수시는 그냥 보는 거고 그냥 정시로 올인을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멋있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멋있고 비전략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명지고에서 대학 보내실 거면요. 현역으로 보내실 거면 무조건 수시예요. 다른 동네 얘기, 뭐 다른 아이들 이런 얘기들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역으로 대학을 보내겠다, 재수 안 시키겠다 그러면은 수시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얘기는 제가 거의 드리진 않을 거고 어찌됐건 이 손잡이 문을 열어서 들어오라고 이 요구 조건에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대학을 우리가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페이지가 우리들의 앞으로의 여정과 지난 한 해나 이틀, 2년 전의 어떤 여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렇다면 대학은 애들 어떻게 뽑나요? 우린 이렇게 되고 이 대학들이 뽑는 이 전형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학교마다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다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도 얘기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시로 아이들 뽑는다고 했고 수시로 지원을 할 건데 수시 전형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이라는 전형, 교과라는 전형,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근데 논술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사실상 서부학군에서 논술로 합격한 사례들은 그닥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종합과 교과 전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한 학교에, 한 대학에 같은 과를 아이들을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한 200명 뽑는다 그러면 왜 저렇게 다양하게 뽑고 난리예요. 같은 학교 같은 과예요. 근데 문은 일로 들어와라, 저 뒷문으로 들어와라, 옆문으로 들어와라, 아니면 나중에 뒷문 열어줄게, 막 이렇게 다양하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속내는 뭐냐? 걸음망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옛날에 입시 치르셨을 때는 그냥 문이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들어와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저렇게 문이 여러 개가 있고 추가 합격이라고 해서 몇 바퀴 돌고 예비 받아서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속내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쟁하는 우리 이웃에 있는 대학교보다 우리 대학이 조금 더 인재를 좋은 애들을 뽑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를 끝내주게 기깔나게 해갖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브레인들이 참여를 했겠어요. 매년 입시를 설계를 하게 될 때. 그래서 좋은 애들 뽑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좀 벌어야죠. 입시철에. 원서비 이거 장난 아닌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2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해? 이제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입학도 하기 전에 이렇게 토요일 오전 타임에 명지고 학생 학부모님 많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을 때는 아무데나 되는 대로 성적 맞춰서 가면 좋겠다는 아니실 거예요. 최소 지금까지 들은 수학 학원비,
영어학원비 다 해서 한 달에 한 돈 백은 우습게 막 깨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체크까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최소 대학을 갈 때 서울시는 15개 대학 이상은 가준다면 너무나 좋겠다. 이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서연고, 서성하니, 중경, 외시까지가 서울시는 10개 대학교고요. 동건, 홍수까지가 보통 15개 대학교고 순위가 사실 리얼로 얘기하면 좀 바뀌기도 하죠. 여러 가지 뭐 카이스트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어찌됐건 15개 대학 동건, 홍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대학들이 입학한 아이들의 내신을 나중에 딱 이렇게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교과로 합격한 애들의 대충 이 평균 보면 1.9등급 정도는 대학 교과에 붙는데요. 동건, 홍수. 앞에가 2가 뜨면 좀 어렵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1.9등급을 받은 학생이 학생부 교과로 지원을 하면 다 받아주냐? 그러면 너무 말이 안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고 1.9랑 명지고 1.9가 어떻게 똑같아요? 또 반대로 우리 학교 명지고 1.9랑 지방에 있는 뭐 전북 익산에 있는 1.9랑 어떻게 똑같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동시에 보는 수능 시험 그 중에서 2개 과목 혹은 3개 과목 혹은 4개 과목의 합을 맞춰와 이 조건을 대학이 요구합니다. 이것을 최저 등급 맞춰와라. 그래서 수능 최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죠. 각 대학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채로워요. 4합 5 맞춰와, 3합 7 맞춰와, 2합 4 맞춰와, 2합 5 맞춰와 되게 다채롭죠? 근데 나중에 이걸 보시면은 이래서 지금 4합을 요구하는구나. 3합 7? 딱 보면 이 대학이니까 3합 요구하네. 또 2합을 요구하는 경우는 2과목만 갖고 오라는 얘기니까 타당하네. 기가 막혀요. 뭐 이렇게 굉장히 뭐 갑자기 이 대학이 왜 이런 건 없습니다. 굉장히 타당하게 설계를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1.9 나오고 최저 맞추면 여기는 합격이에요. 근데 수능 최저는 누가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맞출 것 같다고 이렇게 공을 떠넘기고 싶겠지만 수능 최저는 죄송한데 학부모님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아이는 내신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것 따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따라서 수능 최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시기적절하게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거를 장기간의 어떤 플랜을 좀 세우시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례를 들여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수능 최저 맞추고 내신 좋은 이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합 전형인데 동건홍숙이라는 같은 대학의 라인인데 내신이 2.7등급 정도면 합격각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 아들 딸내미들이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2.7 동건홍숙 라인인데 이거 명지고 2.7일까요? 명지고 2.7이라고 믿고 싶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중간에 막 다 헷갈리고 내 인생은 그냥 명지고 교문 딱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다지. 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맨날 똑같은 루틴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장에 우리 명지고는 1752개 고등학교 중에서 어느 군에 속하느냐 400등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쵸? 우리보다 더 빡세고 수능제도도 잘 맞추고 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못한 학교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 페이지의 조건은 동건홍숙이잖아요. 그 동건홍숙을 당연히 우리 학교랑 비슷한 레벨의 아이들도 지원을 하겠지만 대체로 400등 안에 들어가는 그 특목고라든가 광역자사고라든가 애들도 당연히 노리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 중에는 뭐 이대국어에도 있을 거고 중앙고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고에도 있을 거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경쟁을 하게 되는 그 정도 대학의 레벨에서 이 2.7이 명지고 내신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주관적이죠.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평균의 함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평균이 2.7이면 더 낮은 애도 있고 높은 애도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학교마다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뭐 4, 5등급도 붙고 3, 4등급도 붙는 사례들이 존재하죠. 그건 일반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팩트로 좀 인정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종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는 내신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좀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 동건 홍수 라인이라면. 자, 그렇지만 또 이 내신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생기부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생기부가 아이씨 우리 아들 이 생기부가 이게 잘 된 건가? 일단 글씨는 좀 많은 것 같고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긴 한데 이걸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이게 숫자도 아니고 줄글인데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 있는 생기부인지 아닌지를 학부모님이나 학생은 파악하기가 당연히 어렵죠.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 내 딸 생기부 외에 내가 본 적도 없고 그쵸? 그리고 명지고 입장에서는 사립이고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한 건 맞지만은 명지고 생기부만 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좀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 시각의 기준이 좀 필요하세요. 컨설팅 받고 이런 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명지고가 작년에 생긴 학교가 아니고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공의 좌표는 뭐다? 우리 학교 선배가 내신이 2.2가 나왔는데 2점이라는 내신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A라는 대학을 무슨 과를 썼더니만 붙었더라. 이게 좌표죠. 그쵸? 옆에 고등학교가 좌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신 환산의 내용이 다 다르니까요. 이게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 이 두 가지 완전 올빵해야 돼요. 원서를 쓰실 때는 논술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입학도 하기 전에 막 복잡한 얘기하는데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을 정해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6장 원서 쓸 때 명지고등학교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3.3 교과로 3장, 종합으로 3장. 이게 학교마다 다 똑같냐면은 고등학교마다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일이나 대성은 종합으로 4장을 써야죠. 교과로 2장을 쓰고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솔직히 교과로 4장 써야 되는 학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명지를 대체로 지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안 해서 되셨으면 뭐 개이득이죠. 완전히 너무 좋죠. 남들 다 못 가서는 안달인데 여러 가지 특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명지고등학교를 지원을 하셨을 텐데 장점을 무엇이라고 판단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점이 뭐였나요? 프로그램이 막 어마무시해요? 프로그램이 막 자사고 깜따고 치고 막 이런다고 그러셨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근데 단언코 우리가 정말 명지고등학교는 일단 인원이 상당히 많고 내신 따기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용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근의 8개 고등학교를 비교하자면 남학생 입장에서는 대성보다는 명지 가면 내신 딸 수 있다. 여학생 입장에서는 예일이나 이런 데 선정과정 갔을 때보다는 명지 가서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다. 요걸 장점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합격됐잖아요. 그쵸? 이게 팩트인데 중간에 학교 딱 가갖고 1학기, 2학기 지나면 갑자기 까먹어버려요. 그 생각이 안 나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긴 했는데 내신 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도의 내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뭐 이걸로 어떻게까지 해야 돼? 막 갑자기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나중에 원서 쓸 때는 엄한 짓들을 해요.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내신 따기가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비교적.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교과 전형이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교과 전형으로 3장을 쓴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조건을 아이가 맞췄다. 근데 2합 5를 맞춰요. 2합 6을. 2합 6은 최저에서 그냥 거의 끝이에요. 그럼 2합 7, 2합 8 이런 건 조건에 들지도 않아요. 그거는 못 맞추면 좀 이상한 거지. 2합 6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딸내미 2합 6을 맞췄네요. 예를 들어 영어에서 2인데 뭐 국어에서 4만 돼도 2합 6인 거예요. 근데 그 허들을 넘기더니 2합 5를 맞췄어요. 또 2합 4를 맞춥니다. 2합 4 정도면 이제 좀 숭실대 정도의 조건이거든요. 요걸 맞춘 거예요, 얘가. 근데 애가 막 쭉쭉쭉 막 잘해버려. 왜 저래? 막 그러는데 3합을 맞춰요, 애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중에서 3과목의 합을 8을 맞춥니다. 기가 막힌 거죠. 효녀인 거예요, 얘는 효자. 돈 쓴다고 이게 되지 않거든요, 지금. 대치동 있다고 무조건 이게 되지 않는데, 아무튼 얘가 이걸 맞추더니, 급기야 3합 7까지 맞춰버립니다. 3합 7 시립대. 이 정도 수준까지 얘가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완전 안전빵으로다가
합불 자체가 굉장히 투명한 상태에서 원서를 던지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내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6장의 원서를 쓰잖아요. 내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불명확한 상황이 아니고 수능 최저는 놀다가 갑자기 수능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369, 11, 369, 11, 3학년 때 또 3월, 4월, 7월 이렇게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성적표가 누적이 돼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최초합을 맞출 수 있을지 아닐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명지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관건은 뭐죠? 최저죠. 최저죠. 그냥 딱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명지에도 최저 잘 못 맞춰요. 명지 분위기가 최저 맞추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애들은 그 환경과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독립적으로. 개인의 역량과 환경이 있다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K고등학생 없습니다. 어른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천천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저 맞추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조금 그 카톡 프사에다가 이렇게 자기 글귀에다가 우리 아들 최저 맞추기 약간 이렇게 하신다거나 뭔가 리마인드셋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학교 종합도 당연히 써야 돼요. 교과는 굉장히 뭐 유리한데 종합은 불리하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 색깔이 한쪽이 조금 더 부등호인 학교들이 있는데 명지는 솔직히 딱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반반 정도. 그래서 명지는 종합을 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 선배의 입시 결과가 좌표를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삼아서 이제 바라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요 고3 때 물론 원서를 씁니다만은 고3 때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고3 때 결정하면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결정하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결정을 할 거예요. 원서를 저렇게 쓰는 건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어느 선의 대학교를 쓸 건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학생이 멘탈이 안 털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나는 교과로 3장, 종합으로 3장 쓸 거야 라는 걸 계속 리마인드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쓸 거기 때문에 학교 활동도 하는 거고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뉴비전도 참석을 하는 거고 독서 캠프도 하는 거고 수상 실적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지만 수상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다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약간 맛이 가다가 나 어차피 종합으로 못 쓸 것 같은데 이런 거 참여 왜 함? 약간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당연히 10번의 내신은 어떻게 붙어요 얘가. 멘탈이 중간에 나간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PC방 가서 살고 이렇진 않지만 요즘 애들 다 그냥 뭐 멘탈이 털리든 안 털리든 간에 스카이 가서 앉아있고 독서실 가고 또 학원에 가라면 가고 공부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가요? 공부 안 하죠 머릿속에. 그냥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너무 답답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리 잡아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명지고등학교의 대입 경쟁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쉽긴 하실 텐데요.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명지고는 이제 대입의 경쟁력을 한번 요소 인덱스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내신 등급, 내신 성적, 수능과 정식적으로 우리 학교 경쟁력 뭐임? 이런 거 판단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잘 맞추나 이 학교? 자, 창체, 교과 세트 이렇게 해서 6가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 등급은 뭐고 내신 성적은 뭐야? 완전 다른 말입니다. 완전 다른 말. 내신 등급은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거예요. 그 집 딸 몇 등급이야? 명지 가서 내신 몇 등급이야? 2점대 한 초반 나오나 봐. 1점대 나오나 봐. 1.0이라는 애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3등급인가 봐. 이런 얘기하고 저희도 편하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길게 설명드릴 게 없는데 지금 아까 명지고등학교 선택하신 이유가 타 학교에 비해 등급 따기가 편하다. 등급 따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선택하셨다는 그 인덱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명지고는 인기가 사그라들 수가 없어요. 남녀공학의 인원은 최대치에다가 일단은 내신이 그렇게 되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앞으로도 인기가 가장 높은 고등학교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치예요, 최대치. 근데 마지막으로 가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공학일 때 아무래도 그
내신 시험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교가 남학교인지 여학교인지 남녀공학인지가 저희는 다 파악이 되는데 왜냐하면 유형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남학생들만 있는 숭실고라 그리고 대성고는 영어 시험에는 주관식이 아예 안 나옵니다. 걔네들 그 주관식 서술형 막 100점 높아봤자 채점하기만 답답하지. 그냥 그거를 다 꼼꼼하게 공부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올 객관식으로 해서 채점하기 편하게 하되 애들이 어법 약하고 꼼꼼하지 않으니까 어법 문제를 대거 이렇게 어떤 출제 경향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명제는 남녀공학이잖아요. 꼼꼼한 여자애들도 있고 좀 헐렁헐렁한 남자애들도 있고 또 꼼꼼하고 전략적인 남자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시험의 결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꼼꼼하면서 플러스 5스푼 정도 더 넣어야 돼요. 그 뭐 여자라고 다 꼼꼼해요? 그냥 아들 같은 애도 있는 거지? 그런 애들도 역시나 이 시험의 본질을 좀 이해하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신 성적은 뭐냐? 내신 성적은 등급과는 다르고요. 일단 내신 성적이라는 거는 하나고 3등급, 명지고 3등급, 똑같은 3등급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판단할 때 그거를 똑같은 점수로 인지하지 않는다 절대로. 심지어 대학은 대놓고 당일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1월 달에 경희대학교가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3시간이 넘어가는 굉장히 긴 시간의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경희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으로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내용이 너무 좋고 저희 고등부 밴드에도 링크가 올라와 있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경희대 세미나 보시면은 그 내용이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등급을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등급을 보지 않는다. 3등급 다 같은 3등급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뭘 본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90점을 받았어요. 수학과에서. 근데 그 90점이라고 하는 게 등급으로 따지면은 2등급인데 이 학교 보니까 평균 점수가 되게 높고 표준 편차가 막 한 자리예요. 그럼 뭡니까? 수학을 드글드글 겁나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특목고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와중에 얘가 90점인지 91점인지 92점인지 그게 등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점수로 보겠다는 거죠. 표준 편차랑 평균 점수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만의 계산법으로 나는 이걸 점수로 보겠다. 그럼 학생은 뭐냐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원점수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지가 평균을 쥐락펴락해요. 표준 편차를 쥐락펴락해요. 그거는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학생 개인으로서 내신 성적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는 됐고 원점수를 무조건 높여야 돼.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명지고를 봤을 때는 한 50점.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더 똑같은 90점인데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다른 학교에 90점도 있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수능과 정시 유리합니까? 명지고?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빵점이에요, 빵점. 극단적인가요? 20점인 학교도 있어요. 빵점인 학교도 있고, 서부학원에. 그리고 이게 되게 강하게 올라가는 타 지역의 학교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학교는 정시에 강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더 좋은 데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능 최저 있고 창체와 교과 세특이 있습니다. 창체 교과 세특은 이렇게 80이나 90까지 올라가는 고등학교들도 존재합니다만 명지고는 저희가 8개 고등학교 쭉쭉쭉 비교해보면 한 70점 선에서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활동을 본인이 어떻게 메꾸느냐에 따라서 6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지금 이런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내신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도 2등급이고 95점도 2등급이면 학생들은 나 95점 너무 쓸데없이 괜히 95점 92점도 1등급이고 2등급이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2등급 문 닫고 들어가냐 문 열고 들어가냐 이런 건데 맞습니다. 아무튼 명지고는 우선순위는 그 등급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교과 쓸 거니까. 두 번째는 수능 최저입니다. 신경 써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 교과 세트, 네 번째가 창체 활동인데 당연히 교과 세특하고 창체 활동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교과 세특이겠죠. 학교 프로그램이 창체고요.
교과 세특은 각 과목별 옆에다가 학생들의 활동 내용들, 여러 가지 자기주도적인 학습들, 또 탐구 보고서 냈던 내용들을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옆에다 써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신경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서 우선순위를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명지고에 대해서 인지를 어느 정도 됐어. 역시 뭐 내신 일단 중요하다는 소리네. 근데 최저가 저렇게까지 중요한지는 몰랐는데 일단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구나. 그리고 학교 교과세 특, 창책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저런 거 신경 써서요. 대학교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 원서를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언제 가늠해야 되냐면 고3이 아닙니다. 고3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잘 안 돼요. 저게 잘 안 돼요. 저희 학원은 좀 한 20년 넘었거든요. 저희 학원이 지금. 근데, 템포가 조금 느려요, 보면. 그러니까 예비고일 간담회가 1년 중 한 50여 번의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은 예비고일 고교 선택 간담회가 제일 핫합니다, 요즘에는. 그건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요. 고1이 너무 중요해서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하는지가 너무 핫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 고교 선택 간담회 오신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시는데 고등학교 선택할 때 고민 장난 아니었죠. 어디가 더 유리하고 어디가 더 불리하고 어디 써야 되나 너무너무 진심이셨는데 그래서 명지고등학교까지가 배정된 것까지 너무 잘 오신 거 맞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스텝이 뭔가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고교 선택도 제가 이번에 좀 놀랬던 거는 저는 그냥 원래 계속 뵈니까 중3 엄마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들. 고교 선택 간담회에 오신 학부모님들이 다 중3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재원생도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근데 외부 비재원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때. 그리고 제 지인들이 이제, 우리 아들 좀 다른 동네인데, 이제 고등학교 선택해야 돼가지고 올게, 내 친구들 좀 데리고 올게, 막 이래가지고 쳐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어디 됐어? 물어봤더니, 야, 우리 아들 중2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같이 왔던 아줌마들이 다 중2 엄마였어?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이게 타 지역에서는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학 선택을 고3 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잖아요. 모르겠고 열심히 해. 우리 딸 화이팅 이러고 고1 지나고 고2 지나고 3학년까지 해갖고 그래 열심히 잘해왔다. 이제 이 점수 갖고 어디 갈 수 있는지 보자 이건데 그렇게 가면 못 가요. 목표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야 될 대학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를 인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길 가요. 가고 싶다고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막 우주 상향 곡선으로다가 저 위에 거를 그것도 골 때리는 거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파악을 하고 목표 대학을 정해놓고 이 목표 대학의 조건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맞췄나 안 맞췄나 이거를 가져가는 게 최저를 맞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고1 겨울방학 때는 해야죠. 강남권은 고1 5월에 하더라고요, 이걸.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1 겨울이면요. 중간 기말 4번의 시험 성적이 나오죠. 그리고 모의고사를 3, 6, 9, 11월 중에 서울시는 6월을 보진 않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가요. 그래서 어찌됐건 가장 의미 있는 건 11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두 개의 지표를 가지고 수시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수준을 저희가 써드려요. 요 정도면 너 싹가능이야 지금 수준 딱 요 정도다. 이거를 인지를 해요. 거기 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2학년도 있고 3학년 1학기도 있으니까 요 정도 선이니까 이 과목이랑 요거 두 개 잘 받아갖고 유지할 거 딱 유지하고 올려. 그러면 저희가 올리라고 요청을 드리는 그 등급은 4등급이 갑자기 2등급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0점 몇 등급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합산을 해서 이게 계산을 단위수랑 때려보면 명지고에서 요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목표 대학이 결정이 되죠. 그 목표 대학의 조건을 우리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대학의 조건은 2학 뭐야, 3학 뭐야. 자, 그리고 생기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의 전체적인 목표 설정에서 그 시나리오를 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학년을 시작하는데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 2월이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 자녀의 1년 선배들, 2년 선배들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저께 다 끝났어요. 이번 시즌의 상담들.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도 역시 상담을 하게 되니까 걔네들까지 해갖고 이번 시즌은 다 상담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2학년 목표 있으니까 일단 2학년 다 달려가서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진짜 대학을 레아 딱 정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게 그러고 나서 이제 3학년 때 원서를 쓰는 건데 저 때 가서 뭐 어디 연기에 몰랐다 막 이러면 황당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1학년 겨울방학 때 상담을 하는지 그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명지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상담을 하는 친구인데 내신 성적이 2.22, 2.4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과목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2.22가 되기도 하고 2.48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이 친구 모의고사 11월 거 모의고사 냈는데 국어가 2가 나왔고요. 수학이 2가 나왔고 영어가 1이 나왔습니다. 느낌이 어떠냐면 아유 관리하셨네 엄마가. 그리고 얘는 첫째이기보다는 둘째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첫째들이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뭐는 잘하고 뭐는 하나도 못하고 막 이런 애들이 좀 있는데 얘는 좀 이랬어요. 그리고 생명 관련해서 대학을 학과를 가고 싶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명지 군, 김명지 양 너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일단은 교과로 숭실대는 완전 싹 가능해 지금. 너 2합4 완전 맞춰버리잖아. 2합4가 뭐야? 2합3도 맞춰요 얘는 지금. 그리고 홍대도 3합 8이 맞춰지죠? 2, 2니까 4인데 이게 3합 5까지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3합 8 맞춰서도 홍대랑 숭실대 완전 교과로는 무조건 가능한데? 그러면은 막 애가 울 때도 있어요. 진짜로. 속상해서 울 때도 있지만 물론 열받아서 울 때도 있고 너무 화가 나서 울 때도 있지만 좋아서 진짜요? 막 이러면서 울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종합으로는 우리가 건대나 서울시립대 정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을 쓰게 되면 이제 생기부 저희가 첨삭이라든가 진단도 같이 해주게 되죠. 자,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영어, 지금 영어가 이때 1학년 때 2등급으로 조금 절었던데 2학년 올라가면은 영어 내신을 하나만 좀 올려보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좀 해보자.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영어 1등급 나왔는데 계속 유지만 해라. 그 1등 나왔다고 자만해갖고 괜히 쓸데없이 막 듣기 같은 데서 한 개 틀리고 막 이러지 말고 일단 정신 차리고 정색해서 영어는 1 무조건 고집해야 돼. 이렇게 목표를 세워줘서 목표 내신이 맞춰지면은 아까 전에 2.22였는데 1학년 때 1.97, 1.9가 가능한 거예요. 명지에서. 저는 이 과정을 저희가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되게 소름 끼쳤던 게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해놓고 모두를 다 외우진 못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1년 뒤에 얘가 생기부를 갖고 와서 다시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이걸 딱 대조를 해보면 얼추 맞은 거예요. 저희는 다수의 학생을 하니까 모든 아이들의 내신을 다 기록은 해놓습니다만 외우진 못하는데 자기는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을 하고 있었고 상담에 엄마 아빠 같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오늘도 아버님도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보통 보면은 아버님들 같이 오세요. 잘하는 애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애들은 엄마 아빠 꼭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팀워크가 딱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목표라든가 숫자에 대한 공유가 된 거고 그래서 애가 맞춰요. 이렇게 되니까 이름이 달라집니다. 수능 최저로 맞춰서 3합 7 맞추니까 서울시립대가 교과로 싹 가능. 자 그리고 중앙대가 3합 7 교과로 가능한 점수대가 나오게 되죠. 아버님은 서울시립대 가라고 하시겠죠. 등록금 반값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종합은 중앙대와 서강대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례가 됩니다. 실제로 뭐 이 정도 가죠. 1.97에다가 최저 맞춤 이 정도 갑니다. 지금 종합으로 하게 됐을 때도 와 이렇게만 된다면야 뭐 진짜 우리가 좀 막 도파민 나오는 느낌으로다가 진짜 하루하루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고3 때까지 질질 끌 수는 없어요. 저걸 이제 시기적절하게 시즌별로 마무리를 좀 지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어과를 이렇게 저희 영어 학원이니까 이렇게 쓰긴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신이 10개의 시험 중에 아까 10개 시험이었잖아요. 3만 8개까지. 제일 따기 어려운 거를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개의 중간기말인데 학기로 따지면 5학기입니다.
5학기,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인데요. 내신 따기가 가장 빡센 학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정답. 세탁기 준비해주세요. 삼성 디오스. 삼성 디오스는 뭐야? LG 디오스. 네. 1학년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요. 1학년 때는 내신을 포기하지 않죠, 아무도. 근데 1학년 1학기는 뭐야? 얼타고 있어요. 어리버리해요, 애들이. 이러고 학원 막 쫓아다니고 막 잠 부족하고 뭐 모르겠는데 멱살 잡혀갖고 가보니까 시험장이라서 보긴 봤는데 뭐는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유형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을 딱 지나고 2학기가 되면은 엄마, 아빠 나 좀 열심히 이제 좀 감이 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이제는 시험 대비를 좀 하는 방법을 조금은 알 것 같아. 해서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이제 1학년 2학기 때 안 올라요 별로.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는 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1학년 지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뭐 윈터도 갔다 오고 막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특강도 하고. 그리고 2학년이 딱 돼서 2학년이 되자마자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쳤고 뭔가 파이팅이 넘쳤고 했는데 특히 겨울방학은 기니까 뭔가 이렇게 밀도 있게 했다고 지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작년 예비고일 때하고는 굉장히 달랐어 나 자신아 이러면서 생각하는데 2학년 탁 돼서 시험 봤더니 점수가 별반 다르지가 않네. 등급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맛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오르는 거지? 나는 안 되는 아인가? 기말까지 보다가 갑자기 털립니다. 맛이 가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 정시 귀신이 들어와요. 정시 귀신이 들어오고 옆에 있는 단과 학원에서 나불나불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매스컴에서는 막 그것만 겁나 들려. 정시가 늘어났다 이러고 뭐 정시로 뭐 합격한 사례 미미미는 오수에서 고대 가다 막 이딴 게 막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또 그 얘기를 또 들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래서 결론은 얘가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2학년 내신이 1학년 때보다 어렵죠. 당연히 쉽진 않겠지만 명지는 또 영어 내신 2학년 미쳤습니다. 장난 아니게 어렵게 돼요. 갑자기. 근데 아무튼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얘가 실력이 올라서 이 내신 등급이 오른다기보다 나머지 애들이 알아서 털어준다 지금.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묻어가다 앞지르는 상황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조를 애가 탔어. 고3 1학기까지 빡! 이러면은 약간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게 너무 진심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지고등학교는요. 의자의 다리가 3개입니다. 다리 3개짜리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그 다리 중에 하나라도 조금 부실하다면 의자가 의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내신이죠. 내신 이제 바로 3월 둘째 주부터 저희 학원은 개강을 할 거고요. 수학이나 국어도 또 이제 통사 통과 과목들도 여러분 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내신은 학생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학원을 맡겨주셔서 아이들이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명지 내신에서 똥볼 차는 일이 없도록 세팅을 조금 날카롭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 해야겠죠? 두 번째는 수능 최저인데 이거는 엄마 아빠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엄마 아빠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기부인데요. 생기부는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요청을 하시면은 무료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기부를 만든다는 과정은 일단 1학기 딱 입학을 해갖고요. 수행평가를 애들이 받게 되죠. 모든 과목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 같은 것들을 자꾸 내라고 합니다. 뭐 주제탐구 보고서라든가. 본격적으로 제일 올빵하는 시즌이 언제냐면은 2학기 기말고사 이후가 가장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1학기 때 마무리하고 2학기 때 마무리해서 2번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거는 케바케입니다. 선생님의 성향이라든가 과목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뭘 내라고 하고 과제를 하라고 그러고 발표를 하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아까 명지고에서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이 됐던 교과 세특이죠. 그리고 1학년부터 이제 입학하면 학교 프로그램이 당연히 돌아가죠. 독서 캠프도 있고 뉴비전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는 모든 내용들이 생기부의 내용인데 이거 지금 듣기만 하셔도 골치 아프시죠? 아, 우리 아들 어리버리한데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애들 다 참여하는 거 얘만 혼자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거를 뭐 저희가 해소해드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그 많은 다채로운 일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컨설팅을 받는다.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다채로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아이들이 1대1로 계속 컨택을 하는 거예요. 저 명지고등학교 김땡땡 학생인데요. 선생님 이번에 수학과에서 수행평가 주제를 이걸로 제시해 주셔서 제가 이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주제를 이걸로 잡았는데 이게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슬랙을 해요. 새벽 1시에 할 수도 있고 뭐 점심시간에 할 수도 있고 뭐 오후에 스카 가기 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의 컨택을 계속해서 이건 이렇게 써봐 저렇게 써봐 그리고 이건 추가 자료고 보충 자료는 이렇게 써봐 다 쓰면 보내줘. 그러면 이제 첨삭을 해서 이거 언제까지니? 그러면 언제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티키타카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 슬랙으로 연결된 아이들이 당연히 몇백 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몇백 명이 슬랙으로 연결만 돼 있지 실제로 하는 애들이 그닥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짜인데. 그래서 할만해요. 이게 할 수 있고 좀 굉장히 시즌이 되면 좀 빡세지만은 지금이 2월인데요. 생기부 마감은 원래 공식적으로 12월 정도면 마감을 해야 되는데 2월에 마감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담임 종합의견이라든가 행발 이런 거. 그거가 지금 그저께 예일여고로 마감이어서 거의 학교에서 슬랙으로 장난 아니게 컨택이 들어왔었고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되게 촉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건 저희하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또 2학년 될 때 2학년의 앞으로의 시나리오도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각각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세 개의 다리를 한번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수능 최저는 엄마 아빠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 최저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수능 최저를 어느 대학은요 4합 5를 맞춰오래요. 4합 5가 뭐예요?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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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맞춰오래요. 2등급 하는 순간 삑살이에요. 1112 뭐예요? 도대체 어느 대학이 감히 저런 말도 안 되는 등급을 요구하나요? 온 국민이 미쳐있는 메디컬입니다. 메디컬 저 정도 요청을 하죠. 저거 맞춰야 의대를 가는 거예요. 자, 3합 4 1, 1, 1, 2예요. 1, 1, 2네요. 그쵸? 1, 1, 2 2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되네요. 요 정도는 뭐냐? 지방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대라든가 수의대라든가 여기가 이건데 지금 이번 저희 졸업한 학생들 중에 맞춰서 지금 지방의대 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합 4 맞춰서 지금 관동대 의대 붙은 우리 충암고 선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대성고 졸업해서 지금 관동대 의대도 붙었고 뭐 이렇게 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넘사벽 그 최저 조건도 맞추는 아이들이 은평구에서 현역으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막 부풀려갖고 막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은 저거는 막 강남에 가야지 되는 거고 대치동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고 탐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이 K-드라마가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클리셰로 남겨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 애가 혼자는 못 맞춰요. 저 탐구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 전략을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효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아무튼 맞춰서 지금 합격이 된 상태고. 자, 그러면 3합이 있고 2합이 있잖아요. 우리 딸아들이 3합을 맞춰준다면 너무 그림도 달라지고 2합도 역시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3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영수가 있고 탐구가 있죠. 근데 국영수하고 탐구 뭐 어느 과목은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국영수 탐구 이 4개의 과목 중에 3개 과목의 합을 맞춰와.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수학이 완전 애가 너무 못해. 수학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국영수 중에 수학을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애는 3합을 못 맞춰요. 3합을 요구하는 대학은 국영수 하나도 포기하지 마예요. 그 속내는. 근데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아니야 수학 빼고 탐구 엮어가지고 3합을 맞추면 되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합격을 3합을 맞춰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대학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자, 3합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이름을 대체로 보시면 알고 계시는 그 대학들이에요. 동관우수 이상의 대학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시 역사상 단 한 번도 대입에서 누가 국영수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면 15개 대학에 붙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내신으로든 수능으로든 어떤 형태든 국영수를 포기하면 그 대학은 못 갑니다. 이해가시죠? 이럴 수 있겠죠. 내신으로는 수학을 안 포기했어. 근데 뭐 저기 수능에서는 너무 이게 빡세고 이과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디컬도 들어오고 막 재수생 들어오니까 답이 없는데 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는데 이래서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되게 좁은 문이고요. 아무튼 3학을 맞추라 소리는 국영수 다 포기하지 말란 얘기고 탐구는 하나만 틀리면 3등급 되는 과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3합을 맞추는 저희 졸업생들도 있고 항상 사례가 있는데 3합에 영어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졸려? 졸려? 3합에서는 영어가 무조건 들어가죠. 근데 영어를 괜히 2등급 받을 필요는 절대 없죠. 3합인데. 국어나 수학, 탐구가 얼마나 빡센데 왜 갑자기 영어에서 2를 받아요? 어이없게. 근데 이게 되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애들 이거 합격한 애들 저희 애들 보니까 야 너 영어 그래서 몇 등급 1등 나왔지? 네 선생님 제가 쓸데없이 영어를 만점을 받아버렸네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뭐 만점을 받으려고 막 이거보다는 불안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3 마지막까지 영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걔가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이 있는데 실제로 그 영어가 쉽고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최저 맞추기가 쉽다. 이런 이제 아주 만연된 어떤 지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지가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신가요? 영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 합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영어는 2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과목에서 2나 3이나 4 이렇게 맞추면은 2합 4, 2합 5, 2합 6을 맞추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저희 둘째가 고3 올라가는데 믿을 과목 영어밖에 없어요, 지금 걔는. 그래서 저희가 영어 무조건 1 받아야 돼, 진짜. 너 다른 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 마. 그냥 영어를 일단 1을 받고 그 다음 걸 생각해. 영어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1을 받으려면 뭐 하나 삑살이 나면 안 돼. 왜냐면 시험장에선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현역이고 처음 가는 시험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신인데요. 명지고에서 동관홍숙을 목표로 한다. 내신 2.5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신 2.5. 서울 시내 4년제 가고 싶다 그러면 3.2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3.2. 근데 빨간 색깔 뭐예요? 3.3에서 4.2 얘네들 중에 명지고에서 인서울 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한 애예요. 생기부가 굉장히 좋아서 간 거지. 이건 학생부 교과로 못 가잖아요. 전내신으로 인서울을 뽑는 전형은 없어요. 저 내신으로는. 학생부 종합으로 붙었을 거고 그런데 서류가 끼깔난 거죠. 근데 명제에서 끼깔난 생기부 나오기 쉽지 않고 전내신인데 끼깔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높으니까 좀 괜찮은 생기부가 나왔을 거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여기에 속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슬랙으로 저희가 관리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단하게 말로 표현을 해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배움에 멈추지 않고 관심 분야에 확장을 했대요. 확장. 여기서 이 확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1학년 때는 다 공통적 수업을 들어요. 이과 문과 할 거 없이.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다 학생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1 올라와서 5월달 정도에 조사 한번 할 거예요. 그럼 그게 다 그냥 거의 픽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선택 과목으로 우리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을 확장했다 소리예요. 공통사회에서 주제토론 보고서를 이걸 썼었고 1학년 때 공통과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나 2학년 때 저 선택 과목 하고 싶어 이렇게 확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확장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내용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얘만의 컬러가 있는 그런 어떤 탐구 방식, 보고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거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는지를 보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이 명지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잘 소화를 하는데 사실은 좀 공학 쪽을 가고 싶고 또 아니면은 뭐 어찌됐건 간에 좀 조금 더 활동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싶은데 딱히 학교에서는 그 결에 맞추는 게 없다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점고등학교 수업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거점고등학교는 인근에
예일여고가 수학거점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좀 생뚱맞지만 숭실고가 음악거점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고등학교가 과학거점 학교입니다. 자, 이 거점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미 역시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예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2 8월 달에 개설이 되는 고급 수학 같은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수업을 인창고 애들도 와서 듣고 뭐 대성고, 충암고 애들도 가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명지고 안에서 제발 거점고등학교 좀 신청해! 이러고 확성기 들고 돌아다닐 리는 없죠. 그쵸? 근데 신기하게 누구는 알고 다 신청하고 누구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왜 그런 거 나만 몰라? 모르는 거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고 분명히 공지가 떴고 그 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안 들으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 고급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뭐 프로그램이 허술하네 뭐 약하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다 열려 있는데 이걸 이용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다 합니다 이거 지금. 대체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슬랙으로 관리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명지고등학교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 명지고등학교 이름만 탁 치시면 교직원이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고 교사 한 명당 학생을 몇 명 정도를 케어하는 거고 이런 디테일성이 다 보인과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학업 성취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대박이죠.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좋아. 일단은 국수형이 4단이에요. 그리고 한국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단위가 일단 들어갑니다. 한국사가 모든 고등학교 1학년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명지고는 이거 하는 거예요. 3단이네요. 그리고 통사가 3단이고요. 통합과학이 4단입니다. 우리 아이가 문과지만 통합과학 4단이 들어야 돼서 점수 따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다 1학년은 공통 과목이니까 당연히 단위수가 높은 과목들이 더 중요하죠. 근데 3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쌩까도 되는 과목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봤더니 평균이 되게 낮아요. 특히 영어 평균 너무 낮죠, 지금. 영어 평균 너무 낮네요. 표준 편차 어떠세요? 20이 넘어가는 과목들이 생겼고 한 자릿수는 하나도 없어요. 참고로 어제 대성고등학교 간담회 했는데 대성고 표준편차 한 자리인 과목이 3, 4과목이에요. 9, 높은 거 10, 이러고 12가 안 넘어가요 다.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22, 19.9, 19.5, 20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과목들이니까 못하는 놈, 잘하는 놈, 어중간한 놈 다 다채롭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부터 E까지를 봤더니 국어 뭐임? 제일 꼴찌 그룹에 속하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아, 땡큐.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마워 친구들아. 나는 여기로 갈래.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 중간은 또 별로 없고 또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여자애들 바글바글 축구하는 사랑하는 남자애들 바글바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솔직히. 두 번째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수학은 B그룹이 제일 많고요. 아예 못하는 애들은 또 별로 없는 좀 특이한 양상 보여주고 있고 영어는 어려워요. 평균이 보여줬잖아요. 평균이 제일 낮은 과목 중에 하나고 평균이 전체 중에 제일 낮아요. 지금 영어가. 그리고 C하고 D그룹에 많이 몰려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C하고 D라는 거는 이거를 1에서 9등급이 아니라 A, B, C, D, E로 나눴으니까 절대평가를 했으니까 뭐 5, 6등급 이런 애들 제일 많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A등급이 10.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2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10.8%. 그리고 이쪽에 포진표를 좀 보고 계시는 거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보시니까 통합과학도 이렇게 제일 못하는 애들의 그룹이 많다는 것은 또 이제 여자애들이 통합과학을 놓아버린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이 학교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목의 표준 편차는 중상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낮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중하위권이 대세예요. 구성원들의 많은 아이들이 중하위권에 많이 몰려 있다. 그리고 이제 단위수 보시면은 4단위를 자랑하고 있는 국영수 일단은 빡세게 좀 점수를 내봐야 되는 거고 1학년 때만 보고 2학년 때는 안 볼 수도 있는 안 보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있는데 통합과학 특히 4단이잖아요. 저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내신을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실 건가요? 내신. 문득 내신 대비를 10 몇 년째, 20년째 계속 하면서 최근에 들었던 궁금사항이 생겼어요. 지금 명지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이시죠. 그리고 명지고 1학년의 내신은 솔직히 이주와 어학원이 주인공이 아니라 명지고 1학년 학생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프로니까 돈을 받고 하는 프로니까 그거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리한 칼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주인공들이 명지고 내신에 제가 보기엔 진심이라고 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빼박 증거. 첫 번째, 아무도 명지고 1학년 내내 동안 작년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연구하는 애나 학생이나 학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하게 만들려는 건 이주와 어학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명지고 영어 내신, 수능 영어 내신 시험 잘 보게 하는 게 제 목표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 솔직한 말씀이고 그거잖아요. 정신 차리고 그걸 저는 집중하면 돼요. 뭐 말도 안 되게 토플도 중요하고 나중에 글로벌 세상이 제가 그걸 고민할 건 아니죠.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시험이라는 걸 잘 보려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몇 문제며 무슨 유형은 나오는데 무슨 유형은 안 나온다. 어떤 유형이 배점이 높고 제일 킬러 문제는 뭐고 그럼 이 시험을 잘 보려면은 어떤 공부 방법들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추는 단연코 작년 기출 문제죠. 국어, 수학, 영어 다 마찬가지고 탐구도 그렇고 안 봐요. 출력도 안 하고 그게 무슨 국정원 소속이에요? 알려면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야 됩니까? 분명히 얻을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명지고 전문으로 잘하는 수학학원 어디래? 영어학원은 어디야? 국어는 명지고 다니는 학원이 어디래? 이러고 계세요. 그럼 그 학원들이 삑사리 내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 학원들이 약간 오버해갖고 속이면 어떡하실 건데요? 확인할 길이 없죠. 그쵸? 학원은 이용하시는 기준, 이용을 하시는 거고 학원이 주도가 돼서 간다는 거는 저는 오버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주인공이어야죠. 그쵸? 그래서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를 반드시 출력을 좀 하셔서 글로리 보셨어요, 드라마? 명지고 1학년 내신. 내 꿈은 너야. 김밥 먹으면서. 계속 붙여놔, 벽에 막. 주구장창 웃지도 않아.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러고 어떻게 하면 내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저것들을 아주 정말 똑똑하게 다 정말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얘랑 묶어야지. 얘를 먼저 쳐야지. 쟤는 이렇게 공략하면 좋겠지. 맨날 김밥 먹으면서 그것만 궁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먹히나 안 먹히나 해보는 거고.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1학년 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너무 애매하고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왜 몰라요? 이걸 나오면 알지.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쓱 본다고 분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빡세게 공부를 하는 건데 지금 그거를 한꺼번에 못 하세요. 당연히. 범위가 나온 것도 아니고 범위 진도를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본다고 해서 뭐 환히 보이냐면 당연히 그렇진 않지만 진도를 나가잖아요. 4월 첫째 주, 둘째 주 진도를 싸바삭 나갈 건데 그러다 보면 지금 배우는 요 내용이 작년에는 어떤 유형으로 교과서에서는 나왔고 교과서에서 서술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부교재에서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면히 맞춰보면서 만약에 학원을 다니신다면 그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작년 기출을 보니까 이거던데 이 작업은 필수입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셔야 되고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기출 당연히 출력하셔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출력해서 애한테만 던져주지 마시고 어머님도 하셔야죠. 학원에서 상담도 하시려면은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번째 이제 최저 성적표 보시는 법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3월 달에 한번 보니까 그때 성적표를 바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성적표를 딱 받으면 글씨가 막 깨알같고 글자도 되게 쬐끄맣고 되게 막 보기도 싫게 생겼어요. 그림 하나 없고 다 이렇게 숫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하시는 거는 다 이 등급만 보시고 에이 수고했어? 다음번에 좀 더 잘해? 이러고 이제 서랍 속에 넣어놔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등급만 보는 거는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건 볼 수 있잖아요.
9등급까지 있고 거기서 4내, 2내 이제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몇 개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는 이거 지금 2022년도 11월 모의고사 실제 성적표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국어가 4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수학은 또 2등급이에요. 그리고 영어가 4가 떴어요. 미친놈이에요. 그냥 영어가 4가 왜 떠요? 절대평가인데. 근데 또 골 때리게 한국산 2인데 통사 통과가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얘 느낌이 어떠세요? 얘는 첫째예요. 밸런스가 깨졌어요. 중학교 때 수학 잘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수학 위주로 시킨 거고 영어 뭐 단어 잘 안 외워지고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애가 싫어하고 책도 안 읽고 수학은 근데 되게 많이 좋아해 이러니까 그냥 냅둔 거죠. 근데 그걸 냅두면 안 된다는 거를 첫째 자녀가 있으시는 경험을 통해서 아시거든요. 수학 한 과목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진 걸 보니까 좀 그렇게 유출을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명지고 가서 딱 3월 모평을 보시고 우리 아이의 등급을 보시는데 명지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반의 등수도 뜨고 우리 명지고등학교만의 전교 등수도 뜬단 말이에요. 이 등급은 이제 전국구를 대상으로 상대평가, 절대평가에서 뜬 건데 그래서 보니까 국어가 3대 전교 석차가 344명 중에 98등을 했어요. 4등급이면은 98등 하면 안 되죠. 100등 바깥으로 저 멀리 던져줘야 되는데 이 학교는 국어를 되게 못하는 애들이 많구나. 객관적으로. 자, 근데 반에 또 10등을 하고 앉았어.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수학은 2등급으로 좀 우수했었는데 전교 등수가 생각보다 그닥 높지 않습니다. 24등을 했어요. 2등급이면 11%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걸 보고서 이 학교 수학을 좀 잘하는 학교구나.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정오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인데 우리 아들이 3번이라고 했으면 동그라미고 다른 번호를 선택했으면 X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알 수 없는 알파벳들이 뒤에 A, B, C, D, E까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성적표가 조금 가독성이 떨어진다 어쩐다 주관적으로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겁나 연구해서 설계한 성적표일 거예요. 왜냐면 전국의 모든 학부모가 이걸 받아보실 건데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A, B, C, D, E에 대한 설명이 물론 마지막에 있습니다. 정답률이 80% 이상인 문제는 A라고 써 있고요. 60% 이상은 6B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뭐예요? 쉬운 문제들. 근데 우리 아들이 국어가 4라 그래서 진짜 어떡하면 좋아. 영어가 또 왜 4야? 나 이럴 줄 알았어. 답답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얘는 A, B에서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C도 별로 안 틀리고요. D나 E에서 주로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숫자 4등급이 갖고 있지 않은 면밀한 부분을 엄마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3, 6, 9, 11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받으면 매달 그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하는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나왔고 제가 보니까 A, B, C는 다 맞는데 D나 E 정도를 틀리는 거 보니 이게 킬러 문제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거를 좀 귀찮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수강료 받으면 그 정도 상담을 기본으로 해야죠. 수강료에 다 포함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들, 딸의 성적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뷰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 그냥 열심히 해, 믿어, 이게 아무 동료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친구 한번 해석해보면요.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는 애고 수학은 1752개 고등학교 중에 한 500등 하는 학교고 국어는 한 800등 하는 학교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사실은 이제 국어로는 최저 맞추기 조금 힘들 수 있으니 조금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겠죠? 첫째일 것 같고 아까 그 A, B 다 맞는 이거 보니까 애가 공부를 좀 한다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리고 기본적인 역량은 있지만 유형 학습이 안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스킬은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모든 시험은 또 시간 안에 풀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기본은 있는데 유형적으로 어떻게 치고 들어가는지를 애가 학습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수학을 좋아하고 노는 애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 애예요. 통사 통과 보면 알죠.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에 반해서는 내신이 기대만큼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학부모님은.
아니 내가 분명히 이거 수학도 이렇게 했고 맨날 스카 간다고 그러고 노는 것 같진 않은데 점수가 왜 이러는 거야? 답답하다. 나는 아닌 것 같고 남편 닮았나? 이러고 아빠는 머리가 약간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정답의 키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애가 이제 말이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 전략적인 엄마께서 얘 생각을 달리 하셨어. 내가 이거 성적표 싹 봤더니만 우리 아들 그냥 4가 아니었네. 이건 나름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전략적 4등급이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작업을 나름 합니다. 수학학원에 성적표 가서 상담도 하시고. 수학은 아까 2가 나왔잖아요. 고3 때 계속 2를 유지하자는 전략이에요. 2는 못 가요. 2를 가야지. 재수생 다 들어오고 메디컬 뭐 재수 3수 있는데 거기서 2를 어떻게 받아요. 2를 받는다. 일단 목표. 영어 아까 4등급 나왔는데 영어 4가 2 되는 건 되게 쉽죠. 왜냐면 걔 분명히 듣기에서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파트 1에 좀 쉬운 문제들, 실용문이나 독해만 하면 맞춰지는 추론까지 가지 않아도 단어랑 대충 해석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4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마 작문 쪽에서 43에서 45문제 중에서 아마 43, 4, 5번 중에 한두 개 이상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4가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문제 유형들은요. 난이도가 중하예요. 근데 걔가 쓸데없이 그걸 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정리해서 2등급을 받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탐구에서 3 받으면은 합이 뭐가 됩니까? 3합 7이네요. 레전드예요. 현역이 3합 7 맞았다. 정말 멋있다 김명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엄마 아빠의 어떤 이 분석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명지고등학교 장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입시에 강한 진로활동. 우리 명지고 진로활동 되게 좋아요. 진로활동. 독서와 토론을 통한 진로방향성 프로그램.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명지고등학교의 약간 색깔이 뭐냐면은 독서와 토론을 항상 시작에 중심에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독서 토론 이게 이과는 독서 토론하고 하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독서 토론을 통해서 그걸 확장해가는 진로 방향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진로활동 교과 세트로 연결하면 되고요. 또 내신 아까 장점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수능 최저만 맞춰주신다면 완전 게임은 무조건 장악하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증된 입시 결과, 해마다 좋아지는 입시 결과, 남녀공학 1위, 학생부 종합, 교과 두 가지가 다 딱 밸런스가 맞아요.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종합으로 노답 이런 학교 아닙니다. 종합으로 실적 나고 있고요. 자, 입시에 관한 주제 발표, 자율주제를 통한 여기서 중요한 게 자율주제예요. 그러니까 지정주제가 아니라 자기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자유롭게 주제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학생들을 배려한 거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다면 자율주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리하게 이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누군가한테는 어렵겠죠. 자율주제 차라리 지정해주지? 그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사실상 본질은 아니다. 자율주제가 좋습니다. 자율주제를 통해서 학생의 학과적 합성을 만들 수 있고요. 사립이잖아요. 저희 큰애도 명지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그대로 다 계세요. 저희 아이가 다녔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계시는데 선생님들과의 유대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신 근무하신 선생님들 있으시고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 우리 학생들 가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배꼽 인사해야 돼. 유치원 때로 다시 돌아가서 배꼽 인사. 이빨 몇 개 보여? 8개. 8개 보여서 배꼽 인사하고 교무실 웬만하면 자주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떻게 안 예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조금 애들이 약간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애들 중에 안 그런 애도 있지만은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 특히 남자애들. 근데 이제 바뀔 거예요. 왜냐면 목줄을 선생님이 잡고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게 돼. 분위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선생님한테 무조건 순종하셔야 되고요. 괜히 까불다가 불이익당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배꼽 인사하고 웃으면서 크게 인사하고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과랑 문과 딱 반반이에요. 반반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명지고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지고 생활할 때 아까 뭐 내신 중요하고 최저 중요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바로 진행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친구를 좀 괜찮은 애를 사귀는 거죠. 친구를 괜찮은 애를 사귀어야 돼요. 선생님 처음 가자마자 처음부터 누가 괜찮은지 몰라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중간고사 보고 났더니 나가리 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유의미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시험을 봤는데 통합과학은 도저히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기출도 받고 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공부 방법조차를 모르겠다. 근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반에 딱 보니까 통합과학 잘 본 애가 있네. 친구 중에. 누군지 애들끼리 다 알거든요. 걔한테 물어봤어. 안 친해요. 야, 안 친해도 물어볼 수 있지.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교재는 뭘 샀는지 물어볼 수 있지. 막 이래요. 야,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면 너무 쪽팔리잖아. 병신 같잖아. 그러니까 너도 쪽팔리니까 너도 뭘 좀 줘야지. 그럼 네가 잘하는 과목이 뭐가 있어야지, 솔직히. 계속 뭐 옆에서 뭐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만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자존심 적당히 딱 세우고 줄 거 주고 받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라는 거죠. 이 얘기하면 애들은 되게 잘 따라요, 생각보다. 저희 부부가 저희 딸한테도 했던 말입니다. 소연아, 니네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누구야? 누구랑? 누구야? 걔네는 학원 어디 다녀? 다 알아봐. 걔 독서실 어디 다녀? 국어는 학원 어디 다녀? 걔가 하는 거 다 따라해. 걔가 밥 먹는 메뉴까지 따라해봐. 네가 진짜로 원한다면. 그걸 내가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거. 네가 진짜 원한다며.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실제로 걔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국어학원도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째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기준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 딴에는 중학교 때에 비해서 좀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중학교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 정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장하겠는 게 이제 엄마 아빠 딱 보면은 뭐야 고등학생인데 막 11시에 자버려 애가. 유튜브를 계속 봐. 저래도 되나? 할 거 했다고! 막 이러니까 이 기준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잖아요. 할 거 했다는데 뭐 검사를 할 거야 어쩔 거야. 근데 친구들을 만나서 나보다 상태가 좋은 애들이 하는 걸 보면은 뭐야 학원 10시에 끝는데 또 스카를 가? 그럼 스카 가서 언제 오는 거임? 뭐야 일요일에 8시에 일어나서 스카 간다고? 실화임? 쟤네 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친하고 내가 배우고 싶다면 쫓아 하죠.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그 기준을 자꾸 잡을 수 있는 건요.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선배가 얘기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얘네들의 세상은 명지고등학교의 생활이 전체의 7, 80%가 될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또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야죠. 만들어야죠. 지가.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 능력의 특기사항이고요. 세 번째 이제 모의고사 최저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되게 혜택을 많이 본 게 너무 잘하는 애들을 사귄 거예요, 진짜로. 막 정교권 애들을 진짜 사귀어갖고 기준이 너무 달라졌죠. 실제로 뭐 막 한의대도 가고 현역대 걔네들이 다 이렇게 간 아이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우선순위 말씀드렸고요. 수능 최저는 중간고사 때는 중간고사만 공부하고 기말 때는 기말고사만 공부하면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근데 사실 이제 1학년 입학해갖고 첫 중간고사 이렇게 할 때에는 좀 중간고사에 몰입을 하는 게 맞지만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비중의 이 포지션을 좀 정해야 되겠죠. 모의고사 30, 내신 70. 방학 때는 수능. 그렇죠? 2학기 때도 모의고사 30, 그리고 내신 70. 방학 때는 수능! 이래서 3, 6, 9, 11에 페이스를 잘 맞춰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주학원도 영어 콘텐츠 내에서는 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신, 방학 그럼 못 맞춰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못 맞추더라고요. 그게 문제죠. 자, PPT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 자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